제 인생이 완전히 망가진 건 제 73번째 생일날이었습니다. 5평 분식집에서 시작해 연 매출 320억 원 기업을 일군 할머니. 그런데 제 자식들이 제 생일날 저를 속여서 요양원에 가뒀습니다. 평생 모은 재산, 집, 회사 주식, 은행 계좌 단 하루 만에 모두 빼앗겼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죽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몰랐습니다. 요양원에서 만난 한 젊은 남자가 할머니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거라는 것을. 73세인 이순자는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자란 양반집 막내딸이었지만 20살에 결혼해 남편과 함께 5평짜리 분식집을 시작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김밥을 말고 밤 12시에 문을 닫는 삶. 겨울에는 손이 얼어터지고 여름에는 주방 열기에 기절할 것 같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보, 우리 애들만큼은 배고프지 않게 키웁시다. 남편과의 약속. 그 약속 하나로 40년을 달렸습니다. 분식집은 레스토랑이 되었고 레스토랑은 체인점이 됐습니다. 남편이 심장마비로 쓰러져 먼저 세상을 떠난 후에도 순자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울다가도 다음 날 아침이면 주방에 서 있었습니다. 그렇게 일궈낸 순자푸드. 전국 19개 매장, 연 매출 320억 원, 직원 430명, 가난했던 분식집 아줌마가 중견기업 회장이 된 것입니다. 하지만 대가가 있었습니다. 50세인 장남 건우는 어릴 때부터 어머니를 원망했습니다. 엄마는 항상 집에 없었어. 우리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알아? 47세인 딸 소희는 더 심했습니다. 친구들이 놀려댔어. 야, 너희 엄마 식당 아줌마지? 그게 얼마나 창피한지 알아? 난 엄마 직업 말하기가 부끄러웠다고. 그리고 막내 아들 민우가 3살이던 어느 토요일 오후 명동 매장이 붐비던 날이었습니다. 잠깐 한눈을 판 사이 아이가 사라졌습니다. 민우야, 민우야. 순자는 미친 듯이 거리를 헤맸습니다. 경찰서, 미아센터, 전국의 고아원, TV 실종 아동 찾기 프로그램. 1년을 찾아다녔지만 흔적조차 없었습니다. 엄마, 민우는 어디 갔어? 건우가 울면서 물었습니다. 순자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건우는 말이 없어졌습니다. 소희는 자주 울었습니다. 집안의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순자의 가슴에는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가 남았습니다. 세월이 흘러 이제 73세 허리는 굽었고 기억력은 예전 같지 않습니다. 2년 전 경영권을 장남 건우에게, 부동산 관리를 딸 소희에게 물려줬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회사 주식 37%를 간직했습니다. 이것만은 내가 평생 일군 것이니까. 그날 순자의 73번째 생일날 아침, 집 거실이 소란스러웠습니다. 건우와 소희가 일찍부터 와 있었습니다. 어머니, 생신 축하드려요. 건우가 꽃다발을 건넸습니다. 엄마, 오늘 그 요양원 보러 가는 거 기억하시죠? 지난달에 약속했잖아요. 강남에 있는 최고급 요양원. 한번 둘러보기로 했잖아요. 아, 그래, 그냥 보러만 가는 거지? 순자는 지난달 소희가 요즘 좋은 요양원들이 호텔 같대요. 엄마, 우리 구경만 가봐요 라고 했던 말을 떠올렸습니다. 그냥 구경이라고 했습니다. 네, 그냥 보러만 가요. 근데 엄마, 혹시 마음에 들면 상담도 받을 수 있으니까 이것저것 챙겨가요. 왜 서류를 가져가니? 아, 상담할 때 필요한 서류래요. 엄마 건강보험증이랑 신분증만 있으면 돼요. 그래, 순자는 의심 없이 따라 나섰습니다. 그저 구경이라고 믿었습니다. 차 안에서 소희가 말했습니다. 엄마, 요양원 원장님이랑 상담하는 동안 서류 몇 개 사인 받을 수도 있대요.
상담 신청서 같은 거요. 그냥 형식적인 거니까 그냥 사인하시면 돼요. 무슨 서류인데. 그냥 상담 신청서요. 나중에 진짜 입소하려면 필요한 거래요. 미리 받아두래요. 청담요양원에 도착했습니다. 건우와 소희는 순자를 원장실로 안내했습니다. 어머니, 여기 앉으세요. 원장님이 시설 설명해 주실 거예요. 하지만 원장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건우가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어머니, 시간이 없으니까 서류부터 처리하고 구경할게요. 무슨 서류가 이렇게 많니? 엄마, 글씨 작아서 잘 안 보이시죠? 괜찮아요. 우리가 다 확인했으니까 그냥 여기 도장만 딱딱 찍으세요. 빨리요. 소희가 재촉했습니다. 순자는 영문도 모른 채 도장을 찍었습니다. 1장, 2장, 3장, 10장이 넘었습니다. 자, 다 됐어요. 엄마, 이제 방 좀 볼게요. 건우와 소희가 순자를 6호실로 안내했습니다. 여기가 엄마 방이에요. 어때요? 좋죠? 내 방. 나는 그냥 보러만 온 건데. 엄마, 오늘부터 여기 계시는 거예요. 뭐? 나는 집에 가야 하는데. 소희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엄마, 아까 서류에 사인하셨잖아요. 입소 동의서예요. 이미 끝났어요. 뭐라고? 너희들이 나를. 순자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식들이 자신을 속였다는 것을. 어머니, 여기서 편히 쉬세요. 우리 일주일에 한 번씩 올게요. 건우와 소희가 나가며 문을 닫았습니다. 딸깍, 잠기는 소리. 순자는 낯선 침대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까 찍은 서류들, 단순한 요양원 입소 동의서가 아니었습니다. 집소유권 이전, 회사 주식 위임장, 은행 계좌 이체 동의서, 재산관리 위임장, 모든 것이 들어 있었습니다. 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건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건우야. 어머니, 이제 전화 자주 하지 마세요. 우리 바빠요. 회사 일 때문에. 건우야, 아까 서류에 뭐가 들어있었니? 어머니, 치매 시작되셨나 봐요. 요양원 입소 동의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이만. 뚜뚜뚜뚜. 전화가 끊겼습니다. 순자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평생을 자식들 잘 키우려고 일했는데 이게 내 말로인가? 73세 할머니는 그렇게 생일날 밤을 혼자 울며 보냈습니다. 청담요양원, 고급 시설이라 했지만 순자에게는 무덤이었습니다. 아침 6시 기상종이 울립니다. 7시 식사, 오전 10시 강제 체조, 오후 2시 낮잠 시간, 저녁 6시 식사, 밤 9시 소등. 자유롭게 살았던 여자에게 이틀에 박힌 일상은 고문이었습니다. 순자 할머니, 약 드세요. 순자 할머니, 식사 시간이에요. 순자 할머니, 혼자 화장실 가시면 안 돼요. 모든 것이 통제됐습니다. 순자는 더 이상 320억 기업의 회장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6호실 순자 할머니, 관리 대상, 노인 한 번일 뿐이었습니다. 첫 주가 지옥이었습니다. 밤마다 집이 그리웠습니다. 마당의 감나무, 거실의 낡은 소파, 아침마다 마시던 믹스커피 냄새, 45년의 추억이 담긴 그곳, 이제 돌아갈 수 없는 곳. 건우는 딱 한 번 왔습니다. 일요일 오후 2시 30분 방문. 어머니, 편하시죠? 건우야, 집에 가고 싶구나. 어머니, 여기가 이제 집이에요. 적응하세요. 내 집은 어떻게 됐니? 건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어머니 집은 제가 관리하고 있어요. 걱정 마세요. 건우야, 솔직히 말해라. 너 집을 팔 생각이지? 어머니, 무슨 소리세요? 전 어머니를 위해서. 거짓말 마라.
내 눈빛에 다 보인다. 건우는 아무 말 없이 일어섰습니다. 어머니, 이제 가봐야겠어요. 다음에 또 올게요.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건우는 2달간 한 번도 오지 않았습니다. 소희는 더 심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그것도 15분만 들렀다 갔습니다. 엄마, 바빠서 죄송해요. 회사 일이 너무 많아서. 소희야, 엄마, 그나저나 나머지 주식 우리한테 넘겨주세요. 사업 확장하려면 지분이 필요해요. 그건 안 된다. 소희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에휴, 엄마는 정말 우리 잘하고 있는데 왜 믿질 못해요? 고집만 세서원. 소희는 핸드폰만 보다가 말았습니다.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소희가 복도에서 누군가와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응, 나 지금 요양원. 그래, 엄마 때문에 왔어. 빨리 끝내고 만나자. 어떡하긴, 우리 호텔에서 만나야지. 순자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소희에게는 남편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전화 목소리는 설마 소희가 하지만 요양원에 갇힌 순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밤이 되면 더 외로웠습니다. 창밖을 보면 서울의 불빛이 보였습니다. 저 도시 어딘가에서 건우와 소희는 자신의 재산을 나누어 먹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옆방의 89세인 박영숙 할머니가 말을 걸어왔습니다. 순자 씨, 우리 다 비슷해요. 자식들한테 버림받은 거 나도 아들한테 당했어요. 집 빼앗기고 돈 다 빼앗기고 여기 버려졌죠. 영숙 씨도. 근데 있잖아요. 여기서 우리끼리라도 의지하며 살아요. 혼자면 죽고 싶지만 함께면 버틸 수 있어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밤이면 절망이 밀려왔습니다. 회사는 어떻게 되고 있을까? 마침 강태수 전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매주 목요일 밤 정기 보고 시간이었습니다. 회장님, 이번 주 상황 보고 드립니다. 전무님, 회사는 괜찮은가요?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상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회장님, 심각합니다. 순자의 손이 떨렸습니다. 건우 사장님이 무리한 확장을 하고 계십니다. 인천의 대형 매장 3개를 동시에 열려고 합니다. 은행 대출이 140억을 넘었습니다. 140억.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회장님, 건우 사장님이 강남에 있는 불법 도박장을 드나드십니다. 뭐라고? 도박 빚이 50억이 넘는다는 소문입니다. 그 빚을 회사 돈으로 갚고 계신 것 같습니다. 순자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소희 이사님은 더 심합니다. 최근에 회사 부동산을 담보로 개인 명의로 32억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뭔데? 소희 이사님이 외도를 하고 계십니다. 상대는 거래처 사장입니다. 회사 돈으로 그 남자한테 뇌물을 주고 소희가 그런 짓을. 순자는 전화기를 든 채 굳어버렸습니다. 회장님, 이대로 가면 1년 안에 회사가 무너집니다. 뭔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전화를 끊은 순자는 침대에 주저앉았습니다. 40년,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습니다. 손에 화상을 입어도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아도 남편이 죽어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일궈낸 회사를 자식들이 도박과 불륜으로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그날 밤 베개를 적시며 울었습니다. 73년을 살면서 가장 절망적인 밤이었습니다. 하느님, 왜 저를 이렇게 벌하십니까?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그녀는 평생 자식들을 위해 살았습니다. 밤늦게까지 일하며 학원비를 벌었고 아플 때도 참으며 병원비를 아꼈습니다. 자식들이 원하는 건 뭐든 해주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자식들은 그녀를 버렸습니다. 어느 날 오후
순자는 1층 정원으로 내려갔습니다. 벤치에 앉아 햇살을 받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따뜻한 햇살이 얼굴을 감쌌지만 마음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그때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순자는 눈을 떴습니다. 젊은 간호사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그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네, 괜찮아요. 혼자 계시기 힘드시죠? 제가 옆에 앉아도 될까요? 간호사는 순자 옆에 앉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명찰에는 김지은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그날부터 순자의 일상에 작은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김지은, 32세 청담요양원 간호사 7년차. 다른 직원들은 노인들을 그저 번호로 불렀습니다. 3호실, 7호실. 하지만 지은은 달랐습니다. 순자 할머니, 오늘은 기분이 어때요? 많이 힘드시죠? 지은은 순자의 눈을 보며 물었습니다. 형식적인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진심으로 궁금해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지은아, 너는 왜 이렇게 착하니? 우리 할머니 생각나서요. 우리 할머니도 식당 하셨거든요. 평생 일만 하시다가 돌아가셨어요. 제게 많은 건 못 해주셨다고 미안해 하시더라고요. 근데 전 할머니가 최고였어요. 그날부터 지은과 순자는 할머니와 손녀처럼 가까워졌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지은의 남자친구가 찾아왔습니다. 할머니, 제 남자친구예요. 안녕하세요, 할머니. 이준호입니다. 준호, 36세, 키 182cm, 단정한 네이비수트, 부드러운 미소, 깊은 눈빛, 금융계에서 일해요. 자산운용 쪽입니다. 준호는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순자는 그 예의 바른 모습에 감탄했습니다. 지은이가 좋은 사람 만났구나. 그날부터 준호는 지은을 만나러 올 때마다 순자와 대화를 나눴습니다. 요양원 정원을 산책하며 순자는 오랜만에 사람 대접을 받는 기분이었습니다. 할머니, 저 사실 순자푸드 주식을 좀 갖고 있어요. 응? 우리 회사 주식을? 네, 3년 전에 샀습니다. 그때는 좋은 회사였거든요. 근데 요즘 주가가 많이 떨어졌어요. 작년 대비 47% 하락했습니다. 그렇게나. 할머니, 실례지만 회사에 무슨 문제라도 있나요? 투자자로서 궁금해서요. 순자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이 젊은이는 진심으로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모든 것을 털어놨습니다. 건우의 도박, 50억 비, 회사 돈으로 갚는 것, 소희의 불륜, 32억 개인 대출, 140억 은행 대출, 무리한 확장. 준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할머니, 이건 매우 심각합니다. 외식업은 현금 흐름이 생명인데 140억 대출에 3개 매장 동시 오픈은 실패하면 회사 전체가 무너질 수 있어요. 나도 안다. 하지만 순자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준호 씨, 부탁이 하나 있어요. 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준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 도와줄 수 있겠니? 40년을 일궈온 회사야. 저 자식들 때문에 망치고 싶지 않아. 제발, 할머니, 알아, 내가 왜 나를 도와. 하지만 난 지금 도움을 받을 사람이 없어. 회사 안에 강 전무가 있긴 하지만 강 전무 혼자서는 날 도울 수가 없어. 제발 도와줘. 73세 할머니의 간절한 눈빛. 준호는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할머니, 하지만 저는 준호가 망설이자 그때 지은이 끼어들었습니다. 할머니,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할머니는 잘할 수 있을 거예요. 지은아, 나는 이제 늙었어. 아니에요. 할머니는 40년간 회사를 만드신 분이에요. 준호도 고개를 끄덕이며 할머니, 도와드릴게요. 정말 저는 뉴욕 컬럼비아 대학교에서
MBA를 했습니다.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에서 8년간 일했어요. 기업 구조 조정도 여러 번 했습니다. 제가 회사를 도울 수 있어요. 순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준호 씨, 고마워. 순자는 준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그날 밤, 순자는 오랜만에 희망을 느꼈습니다. 다음 날, 준호가 순자에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강태수 전무님과 연락이 닿았어요. 제가 금융계 사람이라는 걸 확인하시고 회사 자료를 보여주시겠대요. 이번 주 내내 회사를 조사하겠습니다. 정말 고맙구나. 할머니, 제가 컬럼비아 MBA 출신이라는 걸 말씀드렸더니 전무님이 신뢰하시더라고요. 제 이력서도 보여드렸어요. 그날부터 준호는 매일 밤 순자푸드 본사로 갔습니다. 강 전무의 비밀 사무실에서 밤 10시부터 새벽 3시까지 서류를 뒤졌습니다. 준호 씨, 이걸 보세요. 건우 사장의 법인카드 내역입니다. 이건 카지노 결제 내역 아닙니까? 맞습니다. 3년간 38억을 이렇게 두 사람은 일주일간 밤낮 없이 회사를 조사했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때로는 햄버거를 먹으며 증거를 하나하나 모았습니다. 전무님, 회장님을 30년간 모셨다고 들었습니다. 정말 회장님을 잘 보좌하시는 것 같습니다. 강 전무가 담배를 꺼내 물었습니다. 30년 전 제가 노숙자였을 때 회장님이 저를 거두셨습니다. 일자리를 주시고 대학까지 보내주셨어요. 제 인생의 은인이십니다. 그랬군요. 준호 씨, 당신은 왜 회장님을 돕습니까? 주식 좀 갖고 있다고 이렇게까지 하진 않잖습니까? 준호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전 사실 가족이 없습니다. 할머니를 보면 어머니 같아서 그래서 돕고 싶습니다. 강 전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청년이군요. 일주일 후 준호와 강 전무는 요양원을 찾았습니다. 회장님, 조사가 끝났습니다. 회장님, 상황이 생각보다 훨씬 심각합니다. 준호가 두꺼운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건우 사장님의 도박 관련 자료입니다. 강남 불법 카지노 출입 기록, 차용증, 대부업체 대출 내역, 총 53억 원입니다. 이 중 38억을 회사 법인카드와 비자금으로 갚았습니다. 50억이 넘는다니 더 있습니다. 소희 이사님의 불륜 증거입니다. 준호가 사진들을 꺼냈습니다. 호텔에 들어가는 소희와 중년 남자. 상대는 대성건설 김철민 대표입니다. 순자푸드의 인천 매장 건물주입니다. 소희 이사님이 이 남자와 불륜 관계를 맺으면서 시세보다 2배 비싼 가격에 임대 계약을 했습니다. 연간 손해액만 8억 원입니다. 순자는 분노로 몸이 떨렸습니다. 이 자식들이 회사를 완전히 좀먹고 있었구나. 강 전무가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회장님, 더 심각한 게 있습니다. 다음 달 주주총회에서 건우 사장이 회장님을 명예회장으로 밀어내고 자신이 대표이사가 되려고 합니다. 그러면 회장님은 아무 권한도 없어지십니다. 그럼 나는 완전히 끝나는 거구나. 아닙니다. 강 전무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회장님. 주주총회에서 싸워야 합니다. 하지만 회장님께서 직접 나서시기엔 건강도 좋지 않으시고 요양원에 계시니 다른 주주들이 걱정할 겁니다. 그럼 어떻게? 회장님을 대리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금융과 경영에 능통하고 주주들을 설득할 수 있는 사람이요. 강 전무가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준호 씨, 제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회장님의 대리인이 되어 주주총회에서 싸워주실 수 있겠습니까? 준호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전무님, 저는 회장님과 관계가 그리고 가족도 아니라서 준호 씨의 이력이라면 충분합니다. 컬럼비아 MBA,
블랙록 경력, 주주들이 신뢰할 만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회장님을 진심으로 돕고 싶어 하시잖습니까? 순자가 준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준호야, 부탁이다. 도와줘.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해보겠습니다. 하지만 다른 주주들이 준호 씨를 믿고 따를까? 제가 설득하겠습니다. 그리고 강 전무가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회장님, 그럼 저는 모든 준비를 하겠습니다. 주주총회에서 건우 사장과 소희 이사의 범죄를 폭로하고 준호 씨를 임시 대표로 세우겠습니다. 정말 이길 수 있을까? 회장님, 저를 믿으세요. 준호가 순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제가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그리고 40년 인생이 헛되지 않게 하겠습니다. 고맙다. 준호야, 정말 고맙다. 그날 밤, 강 전무는 혼자 사무실에 남아 서류를 정리하다가 이상한 파일을 발견했습니다. 이건 33년 전 회장님의 개인 파일. 파일을 열자 낡은 서류들이 쏟아졌습니다. 경찰서 미아 신고서, 고아원 문의 기록, 탐정, 용역 계약서, 막내 아드님 찾기 자료구나. 강 전무는 서류를 하나하나 보다가 한 장의 서류에서 멈췄습니다. 실종신고 일자 기록과 막내 아들의 어릴 적 사진이 있는 자료였습니다. 강 전무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준호 씨가 고아원 출신이라고 했었지. 혹시 모르니 고아원에서 무엇이던 아는 것이 있는지. 그래, 내일 준호 씨에게 물어보자. 다음 날 아침, 강 전무는 준호를 만나 조심스럽게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준호 씨, 이것 좀 보십시오. 회장님의 막내 아드님 실종 기록이 있는데 뭐 아는 게 있는지 봐주세요. 준호는 서류를 받아 읽었습니다. 1992년 7월 15일, 영동에서 3세 남아 실종. 이름 이민우, 당시 나이 3세. 준호는 서류를 보고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날짜가 비슷한 시기인 것과 그리고 막내 아들의 사진을 본 준호는 놀라 사진을 바닥에 떨어뜨립니다. 왜 그러세요? 강 전무도 놀라 준호에게 묻습니다. 저의 어릴 적 사진과 많이 닮았습니다. 준호가 강 전무에게 되묻는다. 왜 저와 많이 닮았죠? 그게 무슨 뜻입니까? 강 전무가 믿어지지 않는다는 말투로 말합니다. 그게 정말, 하지만 정말이라면 잠시만 생각 좀 해봅시다. 강 전무는 놀라워하며 아니 DNA 검사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준호도 어찌할 바를 몰라 허둥대며 하지만 만약 제가 정말 준호 씨 주주총회 전까지 시간이 없습니다. 일단 검사부터 하십시오. 그리고 결과는 최대한 빨리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장님께는 아직 말씀드리지 마십시오. 만약 결과가 아니라면 회장님만 상처받으십니다. 확실해진 후에 말씀드리는 게 좋습니다. 준호는 떨리는 손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후 준호는 조용히 병원에 가서 DNA 검사를 받았습니다. 강 전무가 순자의 머리카락을 몰래 채취해 함께 제출했습니다. 검사는 5일 후 주주총회 당일 아침 9시에 결과 나옵니다. 강 전무와 준호는 이 비밀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순자도 지은도 아무도 몰랐습니다. 주주총회까지 일주일, 폭풍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준호와 강 전무는 2주간 밤낮 없이 일했습니다. 회사 서버, 회계장부, 은행거래, 내역, 계약서, 모든 것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전무님, 이것 좀 보세요. 준호가 발견한 서류, 건우의 은밀한 거래 내역이었습니다. 2024년 3월 27일 강남 황금성 카지노에서 2억 3천만 원 손실, 대부업체에서 긴급 대출,
5월 3일 인천 로얄 카지노에서 3억 8천만 원 손실. 회사 비자금 계좌에서 인출. 8월 17일 마카오 카지노 원정. 손실액 12억. 회사 법인카드로 결제. 이 미친놈이 강 전무가 이를 갈았습니다. 3년간 도박으로 잃은 돈이 53억입니다. 이 중 38억을 회사 돈으로 메웠습니다. 나머지 15억은 대부업체 고리대금입니다. 더 있습니다. 준호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소위 이사의 불륜 증거입니다. 상대는 대성건설 김철민 대표. 40대 후반 기혼남입니다. 사진들이 쏟아졌습니다. 호텔 로비, 레스토랑, 심지어 제주도 여행 사진까지. 소위 이사가 이 남자에게 회사 돈으로 명품을 선물했습니다. 롤렉스 시계 8천만 원, 에르메스 가방 3천만 원, 벤츠 S클래스 1억 2천만 원, 총액 2억 3천만 원을 회사 접대비로 처리했습니다. 강 전무가 다른 자료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 남자가 소유한 인천 건물을 순자푸드가 임대했는데 시세보다 2.3배 비쌉니다. 연간 과다 지불액이 8억 원입니다. 3년이면 24억. 소위 이사는 회사 부동산을 담보로 개인 명의로 32억을 빌려서 강남에 아파트를 샀습니다. 그 아파트는 이 남자와 만나는 둥지로 쓰고 있습니다. 완전히 미쳤군요. 준호는 분노로 떨었습니다. 회장님이 40년간 피땀 흘려 일군 회사를, 아니, 할머니가 평생 일궈온 회사를 도박과 불륜으로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더 있습니다. 인천 신규 매장 계약서입니다. 3개 매장, 투자액 87억. 하지만 상권 분석을 보니 이 입지들 다 망할 곳이잖아요. 맞습니다. 유동 인구가 거의 없는 곳입니다. 누가 봐도 실패할 입지인데 왜 여기를 선택했을까요? 강 전무가 토지 등기부등본을 보여줬습니다. 토지 소유주가 김철민 대표의 동생입니다. 시세보다 3배 비싼 가격에 임대 계약을 했습니다. 이건 완전히 조직적인 범죄잖아요. 3년간 횡령 총액이 67억 원입니다. 건우 사장의 도박, 매우기 38억, 소위 이사의 불륜 비용과 부당 계약 29억. 준호는 책상을 쳤습니다. 이 자료들을 주주총회에서 공개하겠습니다. 하지만 준호 씨, 조심해야 합니다. 건우 사장이 우리가 조사한다는 걸 눈치챘습니다. 실제로 소문이 퍼졌습니다. 건우의 비서가 보고했습니다. 사장님, 이준호라는 자산운용사 직원이 우리 회사를 조사하고 있답니다. 청담요양원 간호사 남자친구라고 합니다. 건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뭐? 그게 무슨 소리야? 어머님과 자주 만나서 회사 얘기를 한답니다. 건우는 즉시 소희에게 전화했습니다. 소희야, 큰일 났어. 어머니가 누군가를 시켜서 우리 조사하고 있어. 뭐? 엄마가? 당장 요양원 면회를 차단해. 외부인 접촉 금지야. 다음 날 요양원 측은 순자의 건강 악화를 이유로 외부인 면회를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늦었습니다. 준호는 이미 필요한 모든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주주총회 일주일 전, 준호는 순자에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제 싸울 준비가 됐어요. 강전무와 제가 회사를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우 씨와 소희 씨의 범죄를 세상에 알릴 거예요. 준호야, 고맙다. 할머니가 이길 거예요. 순자는 준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폭풍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2025년 3월 15일 금요일 오전 9시, 주주총회 5시간 전, 강 전무는 서울대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검사 결과를 직접 받아오기로 했습니다. 전무님,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사가 봉투를 건넸습니다. 강 전무는 차 안에서 봉투를 뜯었습니다. 친자 확인 검사 결과서.
이순자, 이준호. 친자 확률 99.99%. 결론. 생물학적 모자관계 확인. 강 전무는 손이 떨렸습니다. 정말 막내 도련님이었구나. 그는 즉시 준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준호 씨, 제가 늦을 것 같습니다. 먼저 회장님을 모시고 주주총회장으로 가십시오. 무슨 일입니까? 제가 중요한 자료를 가지고 갑니다. 회장님께는 아무 말씀도 하지 마시고 일단 횡령 증거만 발표하십시오. 제가 도착하면 모든 것이 바뀔 겁니다. 전무님, 믿으십시오. 주주총회에서 뵙겠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준호는 의아해하며 요양원으로 순자를 모시러 갔습니다. 오후 1시 30분. 준호와 순자, 그리고 지은이 함께 순자푸드 본사에 도착했습니다. 준호야, 정말 이길 수 있을까? 할머니, 저희가 최선을 다했으니 이길 겁니다. 강 전무님도 오실 거예요. 오후 2시, 순자푸드 본사 9층 대회의실. 주주총회가 시작됐습니다. 주주 73명이 모였습니다. 단상의 건우는 자신만만했습니다. 존경하는 주주 여러분, 지난 2년 순자푸드는 눈부신 성장을 이뤘습니다. 파워포인트에 화려한 그래프가 떴습니다. 매출 12% 증가, 신규 매장 5개 오픈, 그리고 곧 인천의 초대형 매장 3개가 동시 오픈됩니다. 박수 소리. 건우는 웃었습니다. 오늘 제가 제안드릴 안건은 2가지입니다. 첫째, 이순자 명예회장님을 고문으로 모시고 제가 대표이사를 맡는 것. 둘째, 인천 사업 확장을 위한 80억 원 증자입니다. 소희가 옆에서 재무자료를 설명했습니다. 교묘하게 조작된 숫자들. 자, 그럼 첫 번째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때 쿵,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휠체어를 탄 노인, 순자였습니다. 간호사 지은이 휠체어를 밀고 옆에는 정장을 입은 젊은 남자, 준호가 서 있었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저게 순자 회장님이잖아. 건우와 소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순자는 천천히 단상으로 올라갔습니다.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손은 떨렸지만 목소리는 강했습니다. 주주 여러분, 저는 이순자입니다. 순자푸드 창업자이자 37% 지분을 가진 최대 주주입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 2년 전 저는 이 회사를 제 자식들에게 맡겼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충격적인 진실을 여러분께 말씀드리려 합니다. 어머니, 건우가 끼어들려 했지만 준호가 막았습니다. 제 자식들은 회사를 성장시킨 게 아닙니다. 회사를 파괴했습니다. 순자의 목소리가 회의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스크린을 봐주십시오. 준호가 노트북을 켰습니다. 스크린에 첫 번째 자료가 떴습니다. 강남 황금성 카지노 출입 기록, 이건우. 사진들이 쏟아졌습니다. 카지노에 들어가는 건우. CCTV 영상. 대부업체 차용증. 이건우 사장은 3년간 53억 원을 도박으로 잃었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그중 38억을 회사 돈으로 메웠습니다. 법인카드, 비자금, 횡령. 거짓말이야. 건우가 소리쳤지만 다음 자료가 떴습니다. 불륜 증거, 이소희 앤드 김철민. 호텔 CCTV, 레스토랑 사진, 제주도 여행 사진. 이소희 이사는 대성건설 김철민 대표와 불륜 관계입니다. 소희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게 아니야. 이 남자에게 회사 돈으로 명품을 선물했습니다. 롤렉스, 에르메스, 벤츠. 총 2억 3천만 원. 그리고 이 남자 소유 건물을 시세보다 2.3배 비싸게 임대했습니다. 3년간 과다 지불액 24억.
이 남자와 만나는 강남 아파트는 회사 부동산 담보 대출 32억으로 샀습니다. 안 돼, 그만해. 소희가 울부짖었지만 자료는 계속 나왔습니다. 인천 신규 매장 3곳, 투자액 87억. 하지만 이 입지들은 100% 실패할 곳들입니다. 토지 소유주는 김철민의 동생입니다. 3년간 횡령 총액 67억 원, 회사 부채 140억 원. 이대로 가면 순자푸드는 1년 안에 파산합니다. 주주들이 분노로 들끓었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야? 회사를 완전히 망쳐놨잖아. 당장 경찰에 신고해야 해. 건우는 마지막 발악을 했습니다. 어머니는 치매가 있으세요. 저 자료들은 조작이에요. 치매요? 준호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이순자 회장님은 지난주 서울대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았습니다. 치매가 아닙니다. 여기 건강하시다는 의사 소견서가 있습니다. 주주들이 다시 웅성거렸습니다. 준호가 말했습니다. 오늘 저는 제안합니다. 이건우, 이소희 두 사람을 이사회에서 해임하고 저를 임시 대표이사로 선임해 주십시오. 그때 건우가 비웃으며 소리쳤습니다. 주주 여러분, 저 사람 보세요. 저 사람이 누구입니까? 처음 보는 사람이 회사 대표를 맡겠다고 하며 비웃는다. 그냥 외부인이에요. 어떻게 외부인이 우리 회사 대표가 될 수 있습니까? 그래요. 저 사람 누구예요? 가족도 아닌 사람이 대표라니. 주주들이 동요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준호입니다. 금융 전문가로서. 금융 전문가. 그게 뭐가 중요해요? 당신은 이 회사와 아무 관계도 없잖아요. 건우가 기세등등하게 말했습니다. 주주 여러분, 저 사람 보세요. 저 사람은 우리 회사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그냥 외부인이에요. 어떻게 외부인이 우리 회사 대표가 될 수 있습니까? 그것도 그렇네. 주주들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준호가 소리칩니다. 저는 이순자 회장님을 대리인으로 오늘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회사를 살리려는 마음으로 이순장 회장님의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순자가 일어서려 했습니다. 준호는 하지만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준호는 정말 외부인으로서 주주들을 처음 보는 것이고 누구인지도 모르니 설득력이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저 사람은 누구야? 준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은이 준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건우가 승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자, 그럼 표결을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저 이건우를 대표이사로. 바로 그때 쿵, 회의실 뒷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강 전무가 숨을 헐떡이며 뛰어들어왔습니다. 손에는 큰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잠깐만요. 모두가 돌아봤습니다. 강 전무. 왜 이제? 강 전무는 단상으로 뛰어 올라갔습니다.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주주 여러분, 제가 오늘 아침 서울대병원에서 긴급 검사 결과를 받아왔습니다. 무슨 검사? 건우가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강 전무는 봉투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건우 사장님, 이준호 씨가 누구냐고요? 강 전무가 서류를 들어 올렸습니다. 스크린에 큰 글자가 떴습니다. 친자 확인 검사 결과서. 이순자 이준호 친자 확률 99.99%. 결론, 생물학적 모자관계 확인. 검사기관 서울대학교 병원 유전자 검사실. 검사일 2025년 3월 10일. 결과 확인일 2025년 3월 15일 오전 9시. 회의실이 폭발했습니다. 뭐라고? 친자 99.99%. 순자는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휠체어에 앉은 제 스크린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이게 무슨... 준호도 얼어붙었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강 전무를 바라봤습니다. 전무님, 이게... 강 전무가 설명했습니다.
제가 일주일 전 회장님의 막내 아드님 실종 기록을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준호 씨의 고아원 입소 기록과 비교도 했습니다. 강 전무가 순자를 바라봤습니다. 회장님, 준호 씨는 33년 전 잃어버린 막내 아드님 이민우입니다. 순자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민우야, 우리 민우야. 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준호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할머니, 아니, 어머니. 그래, 내 아들, 내 아들이었어.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울었습니다. 지은도 옆에서 손으로 입을 막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준호 오빠, 할머니의 아들이었어. 회의실 전체가 감동의 도가니였습니다. 많은 주주들이 함께 환호했습니다. 강 전무가 계속 말했습니다. 이준호 씨는 5살 때 실종되어 경기도 고아원에서 자랐습니다. 부모님이 누구인지 몰랐습니다. 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33년간 부모님을 찾았습니다. 준호는 단상으로 걸어갔습니다. 고아원에서 혼자였습니다.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미친 듯이 공부했습니다. 서울대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장학금으로 미국 유학을 갔습니다. 컬럼비아 대학교 MBA, 블랙록 8년, 스크린에 준호의 이력서가 떴습니다.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수석 졸업, 컬럼비아 대학교 MBA 전액 장학생, 블랙록 블랙록 8년, 현 KB자산운용이사. 주주들이 감탄했습니다. 고아원에서 저렇게까지 대단하다. 준호가 순자에게 걸어갔습니다. 어머니, 제가 어머니 아들이었어요. 순자는 휠체어에서 일어나 준호를 끌어안았습니다. 그래, 내 아들 33년을 찾았어. 33년을. 두 사람은 주주총회장 한가운데서 서로를 안고 통곡했습니다. 회의실 전체가 박수와 눈물로 가득 찼습니다. 지은도 달려와 둘을 안았습니다. 할머니, 준호 오빠, 정말 축하드려요. 건우와 소희는 충격에 빠져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막내, 동생, 민우가 한 주주가 일어섰습니다. 이제 됐습니까? 이준호 씨가 순자 회장님의 친아들입니다. 가족입니다. 맞습니다. 그것도 고아원에서 혼자 이렇게 훌륭하게 자란 분입니다. 저는 이준호 씨를 지지합니다. 강 전무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주주 여러분, 이제 표결하겠습니다. 이준호 이사를 임시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것에 찬성하시는 분, 73명 중 68명이 손을 들었습니다. 가결됐습니다. 회의실이 박수로 폭발했습니다. 준호는 순자를 안은 채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저를 낳아주셔서, 그리고 33년간 포기하지 않으셔서. 아니야, 엄마가 미안해. 내 손을 놓친 게, 엄마가 한눈 판 게. 아니에요, 어머니. 이제 다시 만났잖아요. 이제 괜찮아요. 준호는 단상에 올라 인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제 어머니가 40년간 일궈온 순자푸드를 다시 살리겠습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건우와 소희는 무너진 채 회의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정의가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주주총회 며칠 후 오전 10시 서울중앙지검 강전무는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피고소인 이건우, 이소희, 혐의 배임, 횡령, 위조, 사기, 도박, 증거자료 438페이지. 검찰은 즉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일주일 후 건우와 소희는 소환됐습니다. 이건우 씨 53억 원을 도박으로 잃고 회사 돈으로 메웠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저는 카지노 CCTV가 다 있습니다. 부인하실 겁니까?
건우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이소희 씨, 김철민 대표와의 관계를 설명하세요. 저는 사랑했어요. 사랑으로 회사 돈 32억을 횡령했습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남편이 있는 기혼 여성이 불륜을 저지르고 그 남자한테 회사 돈으로 각종 선물했습니다. 이게 사랑입니까? 소희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2주 후 건우와 소희는 구속됐습니다. 뉴스가 터졌습니다. 순자푸드 2세 67억 횡령으로 구속, 도박과 불륜으로 회사 망친 남매, 73세 어머니가 자식 고소, 33년 만에 찾은 막내 아들이 회사 구해, 댓글이 폭발했습니다. 자식이 이럴 수 있나. 막내 아들 스토리가 영화 같다. 할머니 너무 불쌍하시다. 3개월 후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법정. 방청석에 순자가 앉았습니다. 준호가 옆에서 손을 잡아줬습니다. 건우와 소희가 피고석에 앉았습니다.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피고인 이건우, 마지막으로 할 말 있습니까? 건우는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순자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피고인 이소희, 할 말 있습니까? 소희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저 욕심이 많았어요. 엄마가 평생 고생한 거 알면서. 저는 재판장이 판결문을 읽었습니다. 피고인 이건우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다. 피고인 이소희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다. 추징금 67억 원은 순자푸드, 주식회사에 반환하라. 피고인들을 즉시 구속한다. 방청석에서 탄식이 나왔습니다. 법정을 나오며 순자는 건우와 소희를 마지막으로 봤습니다. 엄마, 건우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소희가 울었습니다. 순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희들 교도소에서 반성하렴. 엄마는 너희를 용서한다. 하지만 너희가 한 일은 잘못이야. 대가를 치러야 해. 엄마, 나올 때 다시 시작하렴. 그리고 정직하게 살아야 한다. 건우와 소희는 호송차에 올랐습니다. 준호가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어머니, 괜찮아요? 응, 가슴이 아프지만 이게 맞는 거야. 순자는 울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 속에는 안도감도 있었습니다. 정의가 실현됐습니다. 6개월 후 순자푸드는 완전히 변했습니다. 준호는 인천 신규 매장 계획을 전면 취소했습니다. 기존 19개 매장을 리뉴얼했습니다. 메뉴를 단순화하고 식재료 품질을 높였습니다. 직원 복지를 대폭 향상시켰습니다. 최저임금 직원의 월급을 30% 올렸습니다. 준호 사장님은 달라요. 우리 말을 들어주세요. 월급도 올려주시고 주방도 새로 만들어 주셨어요. 순자 회장님 시절이 돌아온 것 같아요. 6개월 만에 순자푸드 리뷰 별점은 3.2에서 4.6으로 올랐습니다. 매출도 회복됐습니다. 전년 대비 23% 증가. 부채 140억도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주가는 3배로 뛰었습니다. 순자는 요양원을 나와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준호가 마련한 마포구 한강뷰 아파트. 어머니, 여기서 지은이랑 저랑 같이 살아요. 아니야, 너희는 결혼하면 신혼인데. 어머니, 저희는 어머니랑 같이 살고 싶어요. 지은이 미소 지었습니다. 할머니, 저희가 할머니 모실게요. 그동안 너무 외로우셨잖아요. 순자는 행복했습니다. 어느 가을날 준호가 순자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다음 주에 결혼해요. 지은이랑. 어머, 정말? 네, 작은 결혼식이지만 엄마가 줄에 서주세요. 그래, 당연하지. 결혼식 날
작은 예식장에 50명의 하객, 준호는 턱시도를, 지은은 웨딩드레스를 입었습니다. 순자가 주례단에 올랐습니다. 오늘 제 아들 준호가 결혼합니다.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33년간 잃어버렸던 아들. 하늘이 다시 돌려주셨습니다. 하객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울었습니다. 준호야 지은아 행복하렴. 서로 사랑하며 살아라. 네, 어머니. 네, 할머니. 결혼식이 끝나고 순자는 준호와 지은을 안았습니다. 고맙다. 너희가 있어서 엄마는 행복하다. 1년 후 지은이 임신 소식을 알렸습니다. 할머니, 할머니가 진짜 할머니 되세요. 어머, 정말. 순자는 기뻐서 울었습니다. 출산일, 삼성서울병원 분만실. 으앙, 아기 울음소리. 건강한 여자아이입니다. 준호가 아기를 안고 나왔습니다. 어머니, 손녀예요. 순자는 아기를 안았습니다. 작고 따뜻한 생명. 이름은 뭐라고 지을래? 이수아. 순자 할머니의 순수한 수자. 아름다울 아자요. 수아, 우리 수아. 순자는 행복했습니다. 어느 봄날 준호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여행 가요. 제주도, 경주. 정말? 가고 싶다. 일주일 후 가족은 제주도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순자는 창밖을 봤습니다. 하늘이 파랬습니다. 73년 살면서 이렇게 행복한 적이 없구나. 어머니, 앞으로 더 행복할 거예요. 제주도 바다. 순자는 파도를 봤습니다. 평생 일만 하느라 바다를 제대로 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름답다. 경주에서는 조상의 무덤을 찾았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순자 잘 살았습니다. 막내 아들도 찾고 손녀도 생겼습니다. 감사합니다.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날, 아파트 베란다에서 석양을 봤습니다. 엄마, 행복하세요? 응, 너무 행복해. 준호가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어머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한다. 우리 미우야. 그날 밤, 순자는 평생 가장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꿈속에서 남편이 나타났습니다. 여보, 수고했소. 우리 민우 잘 찾았소. 당신, 이제 행복하게 사시오. 당신은 훌륭한 여자요. 다음 날 아침, 순자는 상쾌하게 눈을 떴습니다. 새로운 하루 73세, 인생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가 진짜 인생입니다. 5년 후 순자는 78세가 되고 수아는 5살이 됐습니다. 할머니, 유치원에서 그림 그렸어요. 어디 보자. 와, 우리 수아 잘 그렸네. 건우와 소희는 출소하여. 건우는 작은 카페를 시작했습니다. 소희는 남편과 이혼하고 지금은 봉사활동을 하며 살고 있습니다. 어느 일요일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순자, 준호, 지은, 수아, 그리고 건우와 소희까지. 엄마, 죄송합니다. 건우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제 됐다. 다 끝난 일이야. 이제부터 잘 살아라. 엄마, 소희가 울었습니다. 울지 마라. 너희도 내 자식이야. 순자는 모두를 안았습니다. 73세의 모든 것을 잃었지만 33년 만에 아들을 찾았고 진짜 가족의 의미를 알았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자에게 기적은 찾아온다. 창밖으로 봄꽃이 피었습니다. 순자는 미소 지었습니다. 인생은 힘들지만 아름답습니다. 오늘 이야기 재미있게 보셨나요? 여러분의 추억과 생각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늘 건강하시고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